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일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 자기들 식의 국가체제하고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집권 여당 그런 것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정부 기관, 정당들, 여론, 언론 이런 데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알아듣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는 말을 섞어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다 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019년 8월 3일 논평을 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를 크게 나무라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 정부의 누구를 비판하고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누구를 비판하고 도대체 왜 나무의 담장을 넘어서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인지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베 총리는 한국의 국무총리하고 같은 그런 직급이 아닙니다. 일본의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법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근대사 그리고 아베 씨의 가족사 이것을 나열하면서 일본을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를 훈계하게 되면 좋을 일은 없겠죠. 점점 더 얽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그것을 소개하기로 하죠. 어제 일본 정부가 기어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은 일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일본은 타국입니다. 남인 것이죠. 더구나 현재 우리 한국과 일본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 중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국은 적국이 되겠죠. 피차 적국이 되는 겁니다.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이 우리에게 대포를 쏜 것이죠. 적이 우리에게 대포를 쐈는데 문재인 씨의 여당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것이라고 믿었는데 유감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과 사랑에 빠졌는가? 그런 자들인가? 적과 사랑에 빠지면 결국 이런 일밖에 당할 것이 없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상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채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총리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김정은이 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해도 됩니다. 어떻든 그런 모습에서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 아마 민주당은 그랬을 겁니다. 뭐뭐 한 듯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도망쳤다. 직접
공격받을 여지는 좀 피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물컵을 오른손으로 잡느냐 왼손으로 잡느냐를 가지고 그 관계는 틀어지자면 틀어지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아베 총리를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라고 동일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애초에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했습니다. 저질러 버렸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것이죠. 문재인의 집권 여당이 나서서 아베 총리에게 전범이다, 대량 학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이어서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근대사를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일본 역사를 그리고 아베 씨의 집안일을 완전히 꿰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을 한 대목 더 소개하죠. 평화헌법 제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본인의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업적을 외손자인 아베 총리 스스로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종조부라고 하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형이나 아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한 아베 총리의 외종조부, 그는 사토 에이사쿠 씨,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아베 씨하고 이 사토 에이사쿠 씨는 어떤 관계인가? 일단 친가가 아닙니다. 외가인 것이죠. 우리 이 동양에서 북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친가냐 외가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외가에서도 직계가 아니고 반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친족 서열을 따질 때 직계냐 반계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별 관계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집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일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아베 씨의 외할아버지는 왜 종종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좀 다른 것이 단지 혈통이 아니라 아베 씨가 외할아버지에게 직접 정치를 배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를 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나 거기까지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평화헌법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평화헌법을 제정해서 아베 씨의 외할아버지의 동생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화헌법,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평화헌법은 평화에 관한 헌법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재의 일본국 헌법을 그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평화헌법을 제정한다. 이것이 무엇일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무장해제, 우리는 절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평화헌법인가? 대내외적으로. 그런데 현재 일본은 아주 강한 자위대가 있습니다. 명칭은 경찰이지만 실제로 방위를 하는 점에서 군인과 같은 것이죠. 물론 전쟁에 가게 되면 이야기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대내적으로는 무장해제하지 않았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은 다 침략적이죠. 맞받아서 싸우는 것은 전쟁 일으켰다고 안 합니다. 방어했다고 하지. 그래서 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평화헌법이고, 그 평화헌법을 만들면 그러면 노벨평화상 받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히 노벨평화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리걸마인드 책에서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범국,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물론 근대사와 관련해서는 왜 이것이 들어갔는지 좀 더 속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조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다른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달리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 헌법과 같은 그 일본에서 군대를 두지 않고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 물론 헌법학에서는 이 침략적 전쟁이냐 방어적 전쟁도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논란은 있습니다. 그것도 짚어두죠. 그래서 이런 군대를 두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조항이 없는 헌법은 그러면 평화헌법이 아니고 전쟁의 헌법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조항이 있는 헌법이 있는가? 김정은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거의 대부분, 김정은이 빼고 세상 모든 나라에는 이런 헌법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체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좀 주의가 산만해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러겠죠. 그렇네, 확실하네.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지 이미 분명해졌어. 그러면서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틀렸어. 더불어민주당이 나쁜 거야. 혹은 아니면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는 반민주당이야. 반문재인이야. 그래서 저게 틀렸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집중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학습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끝을 내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다면은 한 몇 날이건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한번 이어가 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좀 결론 같은 것을 지어보기로 합시다. 아베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 우리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말을 쓰니까 좀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베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평화헌법을 제정했다는 그 공으로 노벨상을 받았을까? 이것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 씨, 그의 최대 업적은 오키나와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조건에 바로 비핵 3원칙,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74년 총리 재임 중에
비핵 3원칙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Three Non-Nuclear Principles 이렇게 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비핵 3원칙입니다. 그러니 평화헌법을 제정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억상의 착오 또는 말실수가 아니다.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씨 측이라고 하는 그들 본체고, 그들 자신이고,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 모양 그 꼴이 그들이다. 이것입니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반에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거 했어? 이거 읽었어? 이거 풀어봤어?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단 1분이라도 낭비할 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닥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 좀 하는 애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적이 바닥인 애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학교 나왔네.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상의 칭찬인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덜 시끄럽게 그렇게 놀고 있어라 하고, 아주 응석을 있는 대로 받아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선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차이, 이것은 좀 과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 학습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지금은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끌어줘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오히려 사람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외우고 쓰고 풀어야, 그래야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거식 교육, 거기에 좋은 점도 있죠. 그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그들의 기호를 존중해 줍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하버드 이야기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는 아이는 학문적 성과를 이룰 것이고, 뒤쪽에 있는 아이는 학교에 기부금을 내줄 것이다. 물론 하버드에 한해서. 그런데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좀 경우가 다릅니다. 저 뒤쪽에서 방해하지 말고 놀고 있어라 하니까 지들이 운전대 잡겠다고 하고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방해다. 아주 독특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씨, 방 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데 붙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 정치 그만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